자, 일단 내일 2월 8일 공략할 관심 종목 변동성 매매 기준에 장중 개별 매매 가능자만 교육력 1% 비중에서 시초가 5에서 10% 등락 범위를 목표로 추세 매매의 경우는 5에서 21선을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 거래량 and 삿바형 양봉 전제 조건이 양봉입니다. 그죠? 자, 기준 거래량이라는 거는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훗날 매수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한 번에 다 올라가네? 한 번에 다 올라가면 뭐 상관은 없고 기준 거래량하고 이제 교육 들어가야 되겠죠? 한 번에 다 올라가긴 올라가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종목군들부터 설정을 해드리고요. 시황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애플 관련된 뭐 이슈들 불거진 내용에 대한 해석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출석 체크부터 먼저 해볼까요? 자, 월요일에 대해서 뭐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여전히 있다 하시는 분들은 701109 월요일날 또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분들 생년월일을 누르시고 자, 아무 문제 없다 701109 그리고 나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생년월일 701109는 윤정두 생년월일 그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이제 그 다음 범위에 여러분들께 어떤 기준을 잡아드려요? 종목별로의 기준 거래량 요거 한번 잡아드리고 같이 들여다볼 겁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지금 그 미국 쪽의 흐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미끄러졌는데 지금 뭐 나스닥 강세, S&P 500 지수 강세, 다우지수의 강세 이런 부분 대비해서 미끄러졌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괜찮은 거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꼭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 다우지수의 흐름도 일봉상은 이제 좀 꼬리가 달려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일주 월봉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요. 그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 일주 월봉이 뭐 사상 최대치, S&P 500 지수 일주 월봉이 역시 사상 최대치의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에 살짝 달려 있는 그 꼬리 부분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또 고점에서 살짝 눌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봉 월봉에서 놓고 보실 때 꼬리는 거의 없죠. 그에 반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음봉으로 미끄러져 있고 그 다음에 주봉의 기준에서도 흐름이 윗꼬리가 좀 달려 있고 전고점을 넘지 못했고 그 월봉에서도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윗꼬리가 살짝 달려 있는. 근데 이제 정확히 놓고 보실 게 잘 보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 기준에서 하나 더 설정 범위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이렇게 해서 잡아내드렸어요. 글로벌 증시가 월등히 강한 추세 흐름도 연출했었다.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 월등히 강한 추세 흐름도 연출했었다.
현 구간을 디커플링 해소 국면으로 글로벌 증시 대비 월등히 강한 추세 흐름을 연출할 수 있다. 현 구간 디커플링 해소 국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추세 강화가 지속될 수 있다. 이 부분은 미국 증시를 이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국내 전기전자 업종의 디커플링 해소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서 2017년 11월 고점까지의 글로벌 증시 상승률, 이건 뭐냐면은 이제 2017년 01월부터 17년 11월 고점까지의 글로벌 증시 상승률, 다우지수 이렇게,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그 다음에 니케이가 이렇게,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이 기준점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온 폭이 이렇게입니다. 이거는 2년 연속, 죄송합니다. 2년 연속으로 이건 내려놓고,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2016년도엔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가 움직인 폭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높게 올랐어요. 그리고 2015년 종가 대비, 그러니까 2016년으로 그냥 편하게 잡을게요. 16년 0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12월까지 안 잡는 이유가 11월 고점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냥 12월까지로 할게요. 왜냐하면 1년 동안의 고점 기준을 중간에 설정 범위로 기준 잡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의 상승률을 놓고 보면 고점도 빼고 상승률로 짧게 끊어갑니다. 한 페이지에 카톡에 올릴 때 다 보여야 되니까. 코스피 지수는 30.61%, 30.61%. 이거를, 이 표를 우리 디자인 하신 분들한테 표 잡아달라고 그러세요. 여기가 이제 저점의 기준이 되는 거고, 2015년 16년 이제 종가 기준이나 저점이나 이렇게 되겠죠. 찾아봐서 그건 좀 능동적으로 좀 하시라고 그러고, 그걸 일일이 다 뭐 저점 고점 잡아주셔야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 있는 것 같고. 16년도 기준에서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 놓을게요. 위에랑 똑같이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몇 가지를 더 자르겠습니다. 그걸 보는 이유가 시장의 지수 부분을 우리가 지금 최근에 실질적으로 더 강해요. 근데 더 강한지 안 강한지도 모르고 계시면 그거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흐름이 되는 거거든요, 기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2016년도 기준을 설정을 하면은, 잠시만요. 2017년도 이렇게 되고, 17년도 기존의 기준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부터 볼게요. 17년 16년도에 2월 0062 2월이 저점이네요. 원래 이제 설정 범위는 저점 대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설정 범위 모르겠으면은 야간 부방을 보면서라도 표 작업하라 그래요. 네? 항상 능동적으로 가시라 그래. 더 이상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요 정도는 본인들이니까 배우셔야지. 네? 남들은 돈 내고도 들으시려고 하고 이 늦은 시간에도 들으시려고 하는데. 자, 2015년 12월 말을 기준 잡습니다. 종가 663.48 663.48. 그게 이제 왜 그렇게 잡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2015년 말에 이렇게 끝났고 16년 1월부터 이제 저 종가 대비해서 등락률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의 기준에서는 11월이 고점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를 17년도 11월 여기에서도 뭐 이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1월이 고점이 맞네요. 여기도
그렇게 해서 1342.05 제가 지금 다 그걸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전기전자 업종의 지수도 제가 다 적어 놓고 계산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에서도 코스피 먼저 보면은 15년도 기준 63이죠. 0063 이렇게 해서 15년도 12월 종가가 1961.31 1961.31 제대로 좀 적어놨고요. 저는 이제 기존에 이렇게 해놨었잖아요. 해놔서 여러분들 쭉 드린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이제 우리나라도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그 당시에 안 해놨던 게 미국 증시를 안 해놨었거든요. 미국 증시 보겠습니다. 12월 그 종가가 959938 네, 맞아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11월 고점이 20781.17 오케이. 그리고 코스피수 기준에서 11월 고점 256163 맞아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우지수 보겠습니다. 다우지수의 2015년 종가 기준이 1742.503 1742.503 그리고 11월 달 고점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는 12월까지 다 치고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12월까지 그냥 다 잡겠습니다. 연중 2년 동안의 가장 그 고점 기준 15년 말 대비 17년 말의 기준에서 가장 고점. 그럼 여기는 고가가 2487607 2487607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P 500 지수 기준에서는 15년도 말 종가가 204394 204394 204394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이유가 처음에 해놓으면 더 좋지 않느냐? 아니에요. 다 이거를 다 해놓고 표만 띠디딕 보여주면 쭉쭉쭉 넘어가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쭉쭉쭉 흘려듣고 끝난다고. 야,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269497 269497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이게 말이야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이유가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보다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가 월등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계시는데 어떤 특정 구간을 좀 널찍하게 잘라서 놓고 보시면 디커플링 비슷하게 똑같이 가요. 근데 그 디커플링 상태가 유지가 계속 지속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추세 부분이 글로벌 증시는 가는데 우리는 폭락하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 거는 중국. 그러니까 결론은 중국 같은 애들 그러면 안 되고 중국 쪽에 그 경제 동향은 놓고 보더라도 브릭스 시장 그런 쪽의 지수 등락까지는 놓고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나 옛날에 브릭스 많이 얘기했잖아요. 러시아나 브라질이나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쪽 증시를 지금 봅니까? 안 본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있기 전까지는 그 변동성이 있어도 자체 자국의 문제라면 보지도 않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12월 기준의 종가가 5007.41 5007.41 그리고 12월 고가까지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면 7003.89 기존에 이제 퍼센테이지 알려드렸던 그 흐름보다는 좀 더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니케이 쪽 같은 경우도 넣을게요. 바로 옆이니까 우리가 보니까 항상. 그래서 니케이 같은 경우는 얼마 12월 종가가 1903.71 1903.71
7일, 그리고 고가가 여기도 17년도에 11월에 고점을 찍어요. 그렇게 해서 거의 이제 아시아 쪽은 아시아 쪽대로 비슷하게 갑니다. 고가가 2338215, 2338215.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기준,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종목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가니 많이 그 얘기를 명확하게 우리들끼리라도 할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의 기준 0063. 2015년 말의 종가가 25,200원입니다. 그죠? 25,200원. 2015년 12월. 그리고 원래는 이제 하이닉스도 사실은 바닥 주가를 설정하는 게 맞긴 한데 그거 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 11월 달이 고점이겠죠. 11월 고점에 최고가가 57,520원. 그리고 SK 하이닉스 2015년 말의 종가가 3750원. 그 다음에 17년도에 10월에 고점을 찍어요. 얘는 10월에 고점을 찍고 이게 고가가 얼마였냐면 그 당시 기준에 93,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의 기준에서의 흐름이고 이건 단계별로 다 작업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몇 개 더 하죠. 뭘 하냐면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그 내용 기준이 되다 보니 그럼 지금까지의 변동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16년도부터 해서 계산기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두들겨 보면 되고 16년부터 지금 현재 언제 2021년 02월 며칠 2월 5일 그죠? 05일까지의 등락률의 기준을 좀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디커플링이 돼 있고 얼마큼 움직였고 그들의 시장 견인력은 실질적으로 누구였는지를 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우지수의 이제 종가만 우리가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죠? 사상 최대치 고점을 다우지수의 사상 최대치 고점이 31,272.22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S&P 500 지수 사상 최대치가 이번에 이제 뚫은 거죠. 12월 2월에 뚫어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3,894.56 3,894.56 그리고 나스닥 마찬가지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최고점이 얼마입니까? 13,878점 어마어마하네요. 13,878.16 직접 이제 보시면은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고점이 28,979.53 코스피 지수 보고 순서대로 다 볼게요. 코스피 지수 이번에 3,266점 상상을 초월하죠. 여기도 23 그리고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기전자 업종 다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141.02 3,141.02 그리고 국내 전기전자 업종 등락률 보시면은 25,200 35,271 35,271점 50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번 고점이 14만 원.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번 고점이 9만 6,800원. 이것을 추후의 주가도 예측할 수 있다면 행복하시겠죠.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오늘 기준을 잡아드릴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뭐 어디서 배우시겠어요? 그죠? 어디서 배우시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차분하게만 좀 들여다보셔도 어마어마한 흐름이 될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꾸 조정받아야 돼. 그 쓰잘데가 없는 말 같지도 않는 그 소리들을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걸 원래는 두 가지로 더 놓고 보긴 해야 되는데, 뭐냐면 저점 대비해서의 그 등락률의 기준, 아예 더 보죠. 두 가지 더 공부를 합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늘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 좀 교육 제대로 받아서 내가 시황 제대로 봐서 주말 내내 좀 지난주도 걱정 많이 했는데 이번 주도 또 걱정할 필요도 없이 좀 편안하게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교육의 힘 한번 누르시죠. 교육의 힘. 교육의 힘 한번 갑시다. 교육의 힘. 얼른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해야지. 지금 뭐 여기서 이거에서 멈춰 있을 필요 없잖아. 교육의 힘. 나 이 지수 부분 이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한 토막 다 배워서 나 진짜 좀 제발 좀 제대로 된 그 시황을 내가 보고, 돈 받고 그 시황 파는 양반 그냥 확 그냥 쓰잘데가 없는 소리 해가지고 내 우량주 다 뺏기게 하고, 2017년도에도 IT 다 팔라고 그러고, 2017년도 여름에도 그냥 그 좋은 LG화학 27만 원이었는데 그걸 28만 원대 다 팔라고 그러고, 화학주 못 간다고 그러고 말이야. 되지도 않는 시황 갖고 나와서 남의 거 해외 토픽 번역해서 읽으면서 내 거 있냐 돈 받고 팔아먹는 그런 시황에 현혹되지 마시고, 연도별로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더라도 앞으로의 흐름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들여다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왜 못하셔? 하시면 되지. 그래서 2003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 기준 잡을 게 2020년 코로나죠. 3월 저점에서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의 등락률과, 그리고 2020년 10월 말부터, 그러니까 11월부터 지금까지의 등락률이, 과연 우리나라가 미국장 멀쩡하고 그 주변 증시 멀쩡한데 아이고 조정받아야 돼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것만 명확하게 하나하나 보시면 돼요. 어디 방송 나와도 맨날 일봉이나 깔짝깔짝 대면서 보여주고, 옛날 거 불과 얼마 안 된 1년 전 2년 전 것도 안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안 돼. 그리고 내일부터는 공지사항 자체가 바뀔 거예요. 마지막 추가 지금 뭐 선착순 30명이 아니라 이거죠. 이제 구정 때 설날 이후 가격 인상이잖아요. 가격 인상, 설날 이후, 가격 인상, 설날 이후 마지막 할인 이벤트 이렇게 해서 바뀝니다. 이제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갑자기 뜬금없이 왜 말씀드리냐면 저거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어차피 제 시간 보니까 벌써 8시 40분이면은 10시 반까지는 최소한 진행이 방송이 되겠죠. 그래서 10시 반까지 22시 30분까지 진행을 하고, 오늘 기준이요. 오늘 기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격 인상 설날 이후 본격 가격 인상 마지막 할인 이벤트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내일 월요일 날 당장 여러분들이 기아차든 현대차든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슈퍼볼 빵빵빵 뭐 이렇게 해놔가지고 수익도 어마어마하시고,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이고 이거 난리 났어요 하고 난리가 나 있는데, 그 부분 이제 오늘 정리를 해드리는데, 다만
장중에 라이브 방송에 대처해서 진행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명확해요. 지난 그 10월 19일 날 같은 경우에 요거 빨리 설명해 드리고 빨리 그 또 종목 넘어가야죠. 지수 넘어가고 교육 넘어가고 10월 19일 날 같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10월 19일 날 현대차의 경우에 시간 내에서 현대차가 마이너스 4%로 끝났어요.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지금 날짜 기준에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10월 19일 남아 있네. 마이너스 4.17이죠. 대박이죠. 뭐가 대박이냐면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기아차야. 그럼 기아차 몇 주야? 주식수가 405만 주 기아차. 죄송합니다. 4억 500만 주. 기아차가 4억 500만 주예요. 그럼 시가총액이 얼마인지가 딱딱딱 계산이 나와야 돼. 예? 기아차가 얼마? 기아차 4억 500만 주. 그죠? 그래서 40조가 이제 막 넘었어요. 현대차는요. 윤정도 제일 좋아하는 숫자 뭐예요? 두 자리 숫자는 45고 세 자리 숫자는 213이라고 그랬죠. 213. 현대차가 1월 4일 이후에 1월 8일 폭등 나오기 전에 가장 고점이 21만 3천 원. 주식수는 2억 1,300만 주. 그럼 시가총액 53조예요. 조금 있다가 그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고 실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PER에 관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10월 19일 날 물적이 아니라 대손 충당금 잡아놓는다고 그래서 시간에서 현대차가 어떻게 4%씩 빠질 수 있어요. 등락률 봐봐요. 현대차의 등락률이 어떻게 시간에 4%가 빠질 수 있어.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19 때도 보실래요? 코로나19 2월 1월 달부터 볼까? 1월 시간에서 거래량도 그렇고요. 시간에서 4% 빠진 적이 있냐고. 없죠. 단 한 번도. 코로나 때도 없었어. 그러한 어마어마한 거를 기억도 못하면서 어디서 현대차가 어쩌고 엄한 소리를 하냐 이거지. 현대차 주식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현대차가 시간에서 단 한 번이라도 4% 3% 여기 한 번 있네. 요거 7월 달에 올해 이거 1월 19일 날 18일 날 기아차 상한가 가고 애플과의 협업 문제 얘기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가장 큰 변동은 10월 19일 날 4.17%였어요. 이날 똑같은 야간 방송을 똑같이 해드렸죠. 걱정하지 마세요. 대손 충당금이 악재가 아닙니다. 악재가 아닌데 다만 시장에서 그걸 악재인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죠. 시간에서 저러한 큰 물량 22만 2천 주가 터지고 4%가 하락했는데 결론은 장 마감 이후에 발표돼서 다음날 아침에 현대차 개파락인 건 누구나 다 알아. 거기다 대고 제대로 해석해줘야지. 안 갖고 있는 것들이 하는 얘기가 현대차 다 죽었어. 대손 충당금? 아나운서 물어보지 악재 그러면 시간에서 빠졌는데 악재지 이따구로 얘기를 해요. 그 개파락 나왔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결국은 손절하라는 얘기지. 결국은 손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 일단은 그게 악재가 아닌데 시장에서 시간에 4% 밀렸지만 저 당시 4% 밀릴 때 두 호가 남겨놓고 투매 나온 거예요. 두 호가. 그러니까 늦게 나와서 4시부터 막 바로 나온 것도 아니고 늦게 나와가지고 두 호가. 그러니까 5시 50분, 6시 이렇게 두 개의 호가에서 아마 하락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일단은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밀려 깨지고 그 다음날 개파락이 나오고 3%가 더 밀리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먹고 손절하자. 개파락에 음봉이 또 떨어지는데 거기다 대고 그잖아요. 개파락이 나오고 음봉이 떨어지는데 거기다 대고 혼자서 버텨보겠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그렇게 야간 교육을 해드리고 개장 전에 교육을 해드리죠. 어떻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개파락 이후에 3% 밀리면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양봉으로 돌리면 비중은 꽉 채워진 상태고 신규 편입자들에 대한 전략을 새로 잡아드릴 겁니다. 양봉으로 돌리면 그건 기회니까.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10월 20일 날의 기준에 요 날입니다. 요 날. 마이너스 6.56%대 하락. 한 방에 17만 원 하고 있던 19만 1,500원 7년 만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19만 1,500원에서부터 밀려 떨어진 게 얼마예요? 16만 7,500원, 16만 8,000원 종가까지 그렇게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잘 보시죠. 19만 1,500원 마이너스 16만 7,500원까지 장중에 밀렸어요. 나누기 19만 1,500원을 내주면 고점 대비 12.5%나 밀린 겁니다. 그럼 뭐 솔직히 최고점 저 꼬리에서 산 것도 아니고 우리는 15만 원부터 산 거 차익 실현 안 했을 뿐이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평균 단가 17만 원 뭐 전후 또 17만 원 초반 18만 원까지 해서 잡은 건데 그럼 12%는 아니야. 어찌됐건 뭐 최고점 대비 12% 밀린 거고 뭐 평균 단가 대비 5, 6%, 7, 8% 혹은 차익 실현 못해서 아쉽다 하고 있을 때죠. 근데 이렇게 해서 꿍 떨어지는데 여기서 61선 이탈됐어요. 개파락이에요. 혹은 저기서 음봉으로 살짝 밀린다 해도 3%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3% 우리는. 내일도 똑같아. 조금 이따 다시 해드리겠지만 현대차가 만약에 개파락이 나온다? 저는 개파락 나온다는 생각 안 하는데 만약에 개파락이 나오면 추가 3% 밀리면 기아차는요. 변동성이 컸잖아. 내일 개파락 나오고 추가 5% 밀리면 농담하냐고? 뭘 농담을 해. 장중에 무슨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오던 그런 종목을 올라갈 때는 괜찮고 내려올 때는 뭐 5%, 10%, 20% 내려오면 안 돼요? 그리고 결론은 윤정도는 그렇게 내려온다는 생각을 안 해. 내일 약하면 약보합, 강하면 오히려 강세를 띨 수 있을 걸로 보는데 무슨 뭐 뚜껑도 안 열어놓고 뭐 내일 폭 나간다고 누가 그래? 그걸 어떻게 알아? 주주들이 다 뉴스 다 보고 있나? 얘기했잖아요. 대세장에서는 직장 다니는 분들이 돈 더 번다고. 그냥 안 보고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어요. 그냥 이걸 무슨 오락게임 하듯이 그냥 매일매일 주말도 없이 들여다보고 이걸 뭐 지금 시간에 분석하면 뭐 할 거야. 분석하려면 기본적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만 해석을 해보고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죠. 이게 결론적으로 현대차는 이날이 최저점이에요. 이날이. 그죠? 이날 이후에 그냥 주구장창 움직임인데 우리는 저기서 뭘 사요?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 사서 이런 수익을 냈잖아.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현대차 그룹주 볼 거고 시황 또 볼 겁니다. 근데 똑같은 종목에 똑같은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은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익 그리고 손실 범위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대로 정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세게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월요일 날에 여러 이슈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움직임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돼? 수익 부분을 발생시켜야 되겠죠? 그럼 수익 부분 발생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러한 기준점에 수익을 내셔야 되잖아. 현대글룹스 방금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똑같이 현대글로비스를 교육을 받아서 66강의 현대글로비스가 있나요? 어찌됐건 기아차 교육에서도 포함됐을까 봅시다. 그러면 누구는 현대글로비스를 어디서 이런 데서 교육을 받아서 이거 분명히 얘기했던 거 아니야? 지금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죠? 영권님 이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수요일날 무방인가 야간 무방에서도 보여줬다고. 차트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여줬지. 본인 다 봤지. 그날 방송 녹화분만 봐도 돼. 월요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 위에서. 그리고 3월달 재계약 없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 차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0월 13일날 야간 공개 방송만 했지 뭐 어쩌라고 이게 증거가 돼요? 이거 야간 무방했는지 이거 조작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말씀드린 게 우리 직원분들한테 또 야간 근무자들한테 이거 그대로 전달하세요. 안 되면 내일 당장 다 보라 그러라고. 이걸 요대로 방송을 그대로 갖고 나갔잖아요. 요 화면 자체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까지 해드렸냐면은 10월 13일자, 10월 20일자 방송 원고까지 제가 여기서 다 보여드리면서 끄집어내서 보여드렸어. 그 정도로 대표는 능동적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방송 듣는 분들께 하나라도 더 정확한 내용, 신뢰도가 갈 수 있는 화면 그걸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직원분들은 그걸 전달을 하더라도 야간 근무자도 전달을 안 하고 낮에 근무자도 그걸 보고 그냥 넘겨버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날 그 10월 13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들과 저와의 신뢰도 차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10월 13일 날 현대글로비스를 진짜 가지고 나갔었는지, 10월 20일 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매 기준을 현대글로비스에서 설정을 했는지, 그걸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기준에 현대글로비스의 움직임이 시황 다 잡아서 말씀드렸고, 서울반도체 또 이걸 몇 번씩을 또 해야 되냐고. 아우, 나 진짜 그냥 하이닉스 글로비스 어디서 13일 장 마감. 그러니까 엄한 데다가 시간을 다 뺏기잖아요, 여러분들하고. 그죠? 이게 13일 날 기준이잖아요. 13일 날. 엄한 데서 시간을 왜 뺏겨야 되냐고. 기존에 불과 3일 전에도 악을 쓰고 얘기를 하고 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방송하면 다 캡처해 놓으세요 했는데, 이게 방송으로 갖고 나간 거니까 이거 방송화면이 없겠냐고. 방송화면이 있으면 캡처를 해야지. 그리고 그거를 야간 근무자가 얘기를 듣고 현대글로비스 하나를 통으로 정리해 주세요. 받아서 정리해서 본인들이 시간 없어서 못하면 시키면 되잖아. 그냥 이게 뭐 나든다고. 이 화면 13일날 방송 갖고 나간 이 화면 캡처해 주세요. 그럼 끝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얼마인지만 보세요. 가격을 15만 7천 원에 이 교육을 해드린 게 요거란 말이죠. 요거 요때 요 화면. 그리고 요 교육 자료가 요거란 말이에요. 요게 11월 달에 또 해드린다고. 기아차나 만도나 이런 걸. 요 자료. 그래서 지금 요 자료를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지금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0일자 기준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20일자 기준에서 현대글로비스가 20일 날 아까 현대차가 대손 충당금 때문에 폭락이 나오죠. 폭락 나온 이후에 현대글로비스는 그날 2% 마이너스로 출발합니다. 이날에. 이것도 지금 이렇게뿐이 안 돼 있어서, 아우, 천상 제가 하고 뭐 직원분들 월급 줄 거를 어디 고아원에 기타 가는 게 낫지. 주말에 제가 좀 하면 되지. 목소리 쉬든 말든. 요 날이 13일입니다. 요 날이 10월 13일이 요 날입니다. 그렇게 되고 20일 날이 요 날입니다. 마이너스 2%에서 22만 2천 원까지 27% 오른 날이에요. 그러면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 19일 날 이날 이것도 똑같이 그 방송화면에 있겠죠. 20일 날 방송화면 먼저 보여드리고, 그러고 나서 차트 보고 시황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교육 조금 이따 다 해드릴 거예요. 10월 20일자 불가 거래일수로 13, 14, 15, 16 4거래일에 5거래일이죠. 맞나요? 6거래일. 6거래일 만에 15만 7,500원짜리 종목이 추세 상단을 뚫고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이날 자, 다시 보시면 13일 날 개장 전에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조금 전에 하나 해드린 거 있죠. 종목 설정한 거. 오늘 저녁에도 올려드리고 내일 아침에 8시 50분 전후에도 올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현대글로비스는 13일 날 이렇게 올려드려서 이 차트 범위에서 교육해드리고 편입의 기준이 된 거고, 동영상까지 올려드렸어요. 동영상까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20일 날, 이게 이제 20일 날 방송 온 건데 20일 날 갖고 나왔겠죠. 폭등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20일 날 기준에 이걸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 그 전에 얘기를 했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대손 충당금 어제 야간에 교육해드렸죠. 결론적으로 현대글로비스 이게 13일자죠. 장중에 13일 날 8시 50분에 또 10시 2분에 주봉 기준에 20만 원 목표입니다. 매직 계산기 넣어드렸는데 그때 가격이 15만 7,500원이었습니다. 그게 요 그림입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 교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세 교육 이렇게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14일 또 15일, 16일 계속 올려드렸습니다. 15일 날도 10시 22분에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이렇게 계속 올려드렸어요. 계속 올려드리고 결국은 20일 날 기준에서 1분봉 차트 보시면 개파락 2%에서 쭉 뻗어 올라가서 올라가는데 여기서 계속 매수세이 나갑니다. 계속 나가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이랑 똑같아요. 뭐 내일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오늘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오늘이랑 똑같아. 어떻게? 개파락이 예를 들면은 대손 충당금이 커요, 애플이 커요. 그건 뭐 사람 그 심리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은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야간에 일단은 마이너스 4%로 끝나면서 거래 대금이 그때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개파락이 나온다는 게 맞죠. 그럼 내일도 똑같이 개파락이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추가적인 조정폭을 어떻게 잡는다? 현대차의 기준에서는 변동이 없었던 종목이니까 마이너스 3% 추가적으로 밀리면 정리. 기아차 같은 경우는 변동이 이번에 굉장히 컸죠. 지난주 월요일부터만 기준 잡아도 8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그리고 지난 2주 전에 2월 1일 날부터 기준 잡으면 7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거기서부터 10만 원 넘겼으니까 거의 뭐 50%, 또 지난주 월요일부터로 기준 잡으면 30%, 25%. 근데 미끄러질 때 그렇게 안 미끄러지겠어요? 만약에 미끄러진다면? 이게 악재가 돼서 미끄러진다면? 그럼 어느 가격에 그 주가가 형성되든 거기서부터 기아차는 5%가 밀려 떨어지면 보합으로 출발해서 보합으로 출발했는데 5% 밀려. 그럼 거기서 차익 실현을 하든 손절을 하든 비중 축소를 하든 단행을 한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양봉으로 돌릴 때,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처럼 개파락 2% 나왔는데 지금 현대차에 대해서는요 경영권 승계 작업하려고 일부러 대손 충당금을 잡은 거고요. 현대글로비스는 경영권 승계 작업해야 되니까 주가를 땡길 겁니다. 그럼 주가 조작이지. 그거를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을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만 알려줄게요. 그거 방송에 제대로 잘못 얘기했다가는 농담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에 소송 걸려요. 진짜 코딱지만한 케이블 TV들이니까 우리한테 와우가 좀 커 보일 수도 있지만 코딱지만한 케이블 TV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그냥 냅두고 마는 거지. 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소송 걸어요. 그리고 특히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이 주식 안 좋고요.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방송 나가면 좀 조심조심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얘기했다간 큰일 납니다. 소송 걸려요. 그쪽 업체 봐주지도 않아 본보기로.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방송 보면은 대손 충당금 잡아서 주가 빼서 어떻게 한다? 주가 빼서 현대글로비스 주가 올리고 현대차 그룹주 주가 내려가지고 눌러가지고 경영권 승계 작업할 때 세금들 내고 돈 들 들이려. 주가 조작이잖아. 그러면 그런 거를 못하게 한다고 우리가 이제 시민단체도 들고 일어나는 거고 이재용 부회장도 뭐 안 좋은 결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대상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공연하게 대놓고 야 현대글로비스 땡기,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의 개념인 거지. 대손 충당금을 잡아서 주가를 누르고 이쪽을 땡긴다, 그거는 불법이지. 예? 어찌됐건 그 기준에 그렇다면은 시장의 흐름에서 현대차는 바닥 찍고 돌리는데 우리는 어차피 비중은 채워져 있고, 글로비스는 스윙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꼬리 달려서 차익 실현 일부 했던 부분이 있으니 현대글로비스는 어떻게 해요? 개장 초에 추세 범위의 상향 부분은 놓고 봐 있었고요. 장악형이 뜨고 돌리는 흐름이니까 편입. 그리고 주봉의 목표 주가 얼마였어요? 20만 원이었잖아요. 주봉의 목표 주가 그 앞전의 흐름에서.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 그리고 오히려 주가 올라왔을 때 상향. 대신에 꼬리가 달리고 내려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차익 실현이지. 아니 이거를 갖다 붙이는데 그렇게 힘드나? 한 명이 마음 먹고 해도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게 달달달달 외워져 있으셔야 되고 우리 정 의원님들은 이 수익에 대해서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쳤다면 그 다음 범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기준이 뭐예요? HMM.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고 종목 하나하나 그냥 이 종목 하나하나 가지고 그거를 밤에 이렇게 악을 쓰고 설명해드리고 좀 보고 작업을 해서 했는데 요거 한 장 딸랑 잘라놨어. 기아차 주봉. 그것도 차트 보면은 요렇게 우리가 그려드린 게 있어요. 왜? 이거 시리즈로 해드렸잖아. 시리즈로. 요거 하나 딸랑 잘라놓은 거야. 지난주 내내, 지난주 중반부터 악을 쓰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때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현대글로비스 10월 13일, 10월 20일 날 현대차 그룹주의 대손 충당금 거기서 개파락의 양봉 22만 2천 원까지 27% 올라와 이날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바로 HMM을 공개적으로 또 오픈을 해드리고 추세 교육 똑같이 해드리고 이 추세 교육의 HMM은 7천 원대 초중반. 그렇게 해서 얘도 어떻게 11월 달에 이러한 폭등 랠리 11월 달에 15,000원까지 찍죠. 우리는요 공식적으로 12,000원의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나머지 물량 여기서 차익 실현. 그리고 한동안 안 보다가 다시 편입해서 17,000원대. 그죠? 그럼 얘도 똑같아요. 조금 전에 현대글로비스랑 똑같은 추세 매매. 이거 수익 다 먹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언제 11월 고점이죠. 이게 11월 13일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최고점이 11월 13일.
그럼 11월 13일에 뭘 갖고 나가? 지금 이 스토리도 연구원들도 달달 애워야 되는 거예요. 11월 13일자에 여러분들께 풍문로드로서에서 자료를 드립니다. 무슨 자료를 드려요? 추세매매에 대한 자료를 드려요. 그 추세매매에 대한 자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정확히 기아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지금 소름이 돋는 거예요. 13일날 풍문이 아니라 13일날 그 방송 자료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0일자에 추세매매에 기아차 만도가 들어가 있죠. 20일자. 13일자에는 그냥 주식 두시경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면서 똑같죠, 얘도. 추세매매 똑같잖아요. 글로비스 그러면 글로비스, HMN, 기아차, 그다음 만도. 이게 얼마? 이때 가격이 5만 원대. 기아차 이때 가격이 5만 원대. 5만 원대 이후에 형성되어 있는 지금 주가의 흐름, 요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단계 더 업을 치고 나서 추가적인 랠리. 결론적으로 이 추세매매 일단 먼저 나눠드리고 이제 시황 넘어가서 다시 해드릴게요. 추세매매 기준에 여러분들께 자료 올려드릴 부분은 요거 11월 20일자 하고 그리고 27일자에 추세매매 한 번 더 복습이 있습니다. 11월 달에. 거기에 이제 대부분의 뭐 현대모비스, 글로비스하고도 일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어제 그 방송 67회차 금요일자죠. 금요일자 67회차 방송 원고 그렇게 해서 추세 부분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 오픈되어 있는 자료들은 다 가져가시는 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풍문드로서의 링크 제목 다 바꾸라고 얘기해주고 지금 다 바뀌어 있어야 돼요. 출근한 지가 지금 5시 좀 넘었으면 저쪽 정 PD가 유튜브 제목 저쪽에서 지금 안 바뀌었으면 다 바꾸나요. 네. 그렇게 해서 방송 원고를 지금 일주일치 방송 원고 마지막 거 올려드리고 그러면은 PDF 파일 3장 그리고 방송 링크 2가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동학개미가 아니라 선구자예요. 지금 똑같죠? 자 보시면 글로비스 10월 13일 이거 끝나자마자 HMM 10월 20일 이거 끝나자마자 기아차 11월 13일부터 사실은 그리고 이거 끝나자마자 또 추세매매 또 있어. 그거를 잡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이러한 교육자료 이거 받으시라는 거 이거 지금 나눠드린다고. 도서는 다 한 번씩 뿌려드렸고 이거 나눠드린다고. 이걸 나눠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의 기준에서 현대글로비스의 이런 추세 범위에서의 수익, HMM에서의 이런 추세 범위에서의 수익 주봉으로 볼까요? 편하게. 여기서 딱 그 시세가 나오는 부분에서만 잡았잖아요. 근데 누구는 똑같은 주식인데 왜 누구는 저점에서 사고 수익을 내고 있고 누구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 사서 5만 원대에서부터 수익 내고 차익 실현하고 또 사고 또 수익 내고 그나마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누구는 차익 실현 여기서 하고 여기서 재편입도 하고 또 여기서 재편입한 이후에 꼬리 달려서 차익 실현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전략의 기준을 잡아서 대처하고 있는데 누구는 10만 원대 사서 9만 6천 원에 팔고 손절했다가 또 넘기니까 또 샀다 음봉 떨어지니까 또 손절했다가 그런 흐름을 왜 하냐 이거지. 10만 원짜리 기아차에 만 원의 주가 변동폭만 여러분들이 잘 잡아내셔도 10만 원짜리 만약에 기아차에 1000주를 갖고 계시면 1억이란 말이에요. 1억짜리 종목인데 1억짜리의 그 비중을 갖고 있었다고 쳤을 때 기아차에서 내일 변동성이 10%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변동성이 어떻게 했어요? 기아차가 잘 나와줬잖아요. 지난주에 일봉으로 보시면 우리가 1월 3일 날 1월 4일 날 자동차주들 폭등할 때 기아차만 잘 못 갑니다. 1월 4일 날에도 그리고 1월 8일 날 폭등할 때도 잘 못 가요. 그러다가 우리가 여기서부터 사고 들어갔죠. 요 부분의 요 흐름이 요 자락 이틀 만에 어마어마한 수익 음봉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범위 만약에 차익 실현 안 하고 추가 편입 또 비중 유지로 갔다면 여기서부터 또
주간 단위 기준에서 또 25%, 여기서 이게 40% 이상, 여기서 25% 수준. 그 10,000원의 차이가 1,000,000원의 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유료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그냥 막 뭐 이거 한번 해볼까 뭐 그 기준이 아니라, 예? 함께 움직이면서 LG화학 같은 종목 100만원 넘길 때 행복하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닥 찍고 돌려서 70% 80% 2달 만에 3달 만에 올라올 때 행복하다. 이런 기준점을 잡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다른 분들의 수익 기준, 그런 수익 기준도 한 번씩은 불허하실 필요가 있고, 도저히 혼자서 매매 기준이 잘 안 잡히신다라고 한다면은 함께 움직이셔서 수익을 같이 내실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2월 3일, 2월 3일, 2월 3일, 2월 4일, 2월 5일, 2월 4일, 2월 4일 거, 2월 4일 게 적었구나. 2월 3일 거 보시면은 뭐 이런 거, 기아차 같은 경우 누구는 이 수익을 내고 월요일 기준을 재차 기회로 잡든, 아니면 나머지 물량의 추가 차익 실현이 됐든, 아니면 추가적인 강세 기준이 됐든, 요건 조금 이따 다 설명드릴 거라 그랬잖아요. 조금 이따가. 기아차, 현대차는. 그러니까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합니다. 시황. 그 시황을 통해서 정유전자 업종이 왜 주도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현대차 그룹,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금융지주사나 LG화학 같은 경우를 들여다볼 수 있으면 그 정도. 그리고 당연히 이제 월요일날 공략할 종목, 아까 5개 설정을 해드렸는데 그 종목군들의 기준 거래량과 공략 방법, 그 정도를 들여다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수익을 올려드릴 거예요. 요 PPT, PDF 파일하고 요 낱장 사진 지금 올려드릴 겁니다. 한번 받으셔서 보세요. 보시면서 광고하지 마. 광고하는 게 아니라 다 대형주잖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형주가 아니라 다 대형주. 그리고 똑같이 갖고 있는 종목에서도 누구는 똑같은 종목에서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데, 또 12월 이후에 1월 27일까지 수익률이 300%씩 올라와 버리는데, 예? 금액 기준으로 저게 대형주지, 소형주에서, 잡주에서, 요즘에 테마주에서 저런 수익 나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찌됐건 이거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리고 전화는 10시 반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시 반 넘으면은 퇴근들 하셔야 되니까 10시 반 기준까지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드리고, 그리고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기준점 잡아서 오늘 설정을 하고, 시황은 시황 겸 IT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시황 겸 IT. 중간에 별 표시를 좀 중간에 몇 개 넣어 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2017년까지의 흐름, 2017년 1년 동안의 흐름, 16년부터 17년까지의 흐름,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기준에서의 흐름, 이렇게 해서 요거 빨리 정리해서 시황 같이 보고 자동차 그룹주 보고. 자, 2020년 3월 기준 놓고 보시면은 다우지수의 기준, 여기서 이제 뭐 편하죠. 다우지수가 이제 바닥일 때의 기준이 213.65였단 말이에요, 바닥이. 그리고 이제 고점이 31,272.22가 됩니다. 근데 이제 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2월 5일에 종가까지 해서 상승률로 잡을게요. 그래야 계산이 편해요. 왜? 이 HTS에 그냥 나오는 대로니까. 그렇게 해서 종가 기준의 다우지수가 31,148.24. 그죠? 그렇게 해서 상승률이 얼마가 돼요? 바닥 대비 71.02. 와, 우리나라보다 못 올라왔죠? 그리고 S&P 500 지수입니다. 이쪽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흐름.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하고의 등락률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비슷하게 형성돼 있던 쪽인데, 최근에는 이제 IT가 원체 강세를 계속 띄워온 장세이기 때문에 2015년 이후에는
전기전자 업종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이런 식으로 비교가 맞습니다. 3월 저점 기준에 2191.86이고요. 그리고 고점 기준이 3894.56.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설정했을 때 3866.83. 그렇게 해주면 상승률 폭이 얼마나 되죠? 77.33.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은요? 올해 작년 저점 대비해서 108%의 등락이 나와 있는데 기술주가 그러니까 다 끌어올린 거죠. 이제 조정도 다소 조금 더 이제 기뻤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고 종가 기준이 13,856.30. 그렇게 해서 이쪽의 상승률은 얼마요? 108.95. 그리고 니케이 쪽 보시면은 역시 3월 저점 대비해서 75.93이고요.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뭐 사상체 30년 만에 사상체 대치 고점 그 수준에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조정을 받을 이유도 없고 조정을 받은 기준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바닥 대비 이제 종가까지 그러면 75.93%. 이 표 작업은 종가의 기준으로 이렇게 해놓는데 옆에 거 요렇게 보여드립니다 지금. 그죠? 이게 이제 그 3월 저점이 되겠죠. 그다음 이게 뭐가 될까요? 2월 5일까지 해서의 최고점. 2월 5일까지 해서의 중간에 올라온 최고점의 기준. 여기다 이제 뭐 가로하고 날짜를 넣어도 되고 최고점이 뭐 전일이었다, 2월 4일이었다, 2월 3일이었다 그 기준.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일봉으로 따지면 나온다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 언제요? 1월 14일이 최고점이었다. 1월 14일 최고점 대비해서의 상승률. 그리고 이건 뭐예요? 종가 기준의 상승률이죠. 어느 날 2월 5일 종가 기준.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으면 여러분들도 녹화 방송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보셔가지고 우리 직원분들이 주식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아듣고 표 작업을 했는데 틀림없이 제대로 해놨어.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싫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그 다음 범위는 나 이거 도저히 이것까지 할 수는 없어. 내가 우리 방에 제일 연세 많으신 분들이 92세세요. 그러면 결론은 윤정두한테 신뢰만 있으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신뢰만 있으시면 윤정두가 직원분들한테 저렇게 막 윽박지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여러분들께 완벽한 지표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 정도의 수치도 못 알아들으면은 그럼 저거를 할 수 있는 분을 섭외를 해서 저희가 직원으로 쓰는 게 맞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윤정두의 지표가 명확해 라고 인식을 하시고 그걸 기준 잡아서 전략을 꾸리실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돼야죠. 저거를 못 알아듣는다. 난 내 상식으로 이해 못해요. 제 상식으로. 거의 다 이제 썼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쓰고 보시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쓰고 141.91 41.90 그리고 종가 기준이 얼마요? 종가가 이제 고점 대비 좀 눌려져 있는 상황인데 종가가 2985.01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도 종가의 기준이 얼마요? 31,680.61 이게 왜 수치까지 보냐면은 차트도 제대로 안 보시는 데다가 이거를 글로벌 증시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절대 약하지 않구나. 시장은 누가 땡긴다? 눈으로만 봐도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땡기고 있구나.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이 땡기고 있구나. 이거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부정을 한다는 게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안 보면은 결론은 이걸 안 보고 막연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막연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대바닥 종목 주세요. 이번에 눌리니까 어떻게 돼? 대바닥 종목 다시 그냥 막 곤두박질 치고 내려가죠. 그러다가 주도주가
지수 땡겨서 올라가면 어떻게 돼? 그 종목들도 따라오죠. 그러면 시장 수익률도 안 났는데 박수 좋아한다니까. 우리 종목이 뭐가 있어요? KB금융 있잖아. 현금성으로 놓고 보자 그랬죠. 시장 수익률도 안 나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끼리 얘기해서 아우 동네 창피해 죽겠어. IT하고 자동차 비중이 있어서 시장 수익률 넘기고 화학이 있어서 시장 수익률 넘겨서 행복한 거지. KB금융이 시장 수익률 넘겨 아니면 삼성중공업이 넘겼어. 한국전력이 넘겼어. 다 힘들게 해놨잖아 우리를. 응? 결론적으로 그러한 기준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응? 그냥 막 진행하시면 안 되고 거의 다 저점에서부터 고점을 다시 써놨으니까 거의 다 쓰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번 종가 83,500원이죠. 최고점과 종가까지 83,500원. 그렇게 해서 현재 기준의 상승률이 저점 대비해서 97.40%입니다. 맞나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기준도 들 빠지고 시장 대비 들어오는 거예요. 93.97, 93.77. 여기도 종가 기준 따지면 127,500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월달 저점이 65,800원. 여기에서 좀 전기전자 업종하고 좀 다시 수정해야 되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저점 이번에 3월 저점 1233.97. 이제 다 적어놓고 보여드리면은 좀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실 거예요.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 어디 있니? 전기전자 업종의 바닥 기준은 14,810.97 이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코스피지수도 아까 안 고쳐놨어요. 제가 1439.43. 지금 1439.43까지 밀렸을 때 대비 120%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그 1439.9일 때, 그러니까 시가총액 이때는 1000조가 안 돼요. 그럴 때 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비교하려고 그래. 거래대금이나 모든 거를.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안 맞는 게 되죠. 엇박자가 나고 이거 왜 이러지라는 이렇게까지 되면은 고점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들. 니케이 쪽도 16,358까지 1.19까지 밀렸었고 그 다음에 나스닥 저점을 제가 아까 안 쓴 것 같은데 썼나? 663142 6631 42 그리고 S&P 500 지수 2191 여기서부터 썼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작년 11월부터의 기준만 잡아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지겨우실 수도 있고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다 정리해놓고 같이 다 보시죠. 다우지수의 10월 말 그리고 11월 초 기준입니다. 10월 마지막 거래일의 그 종가 기준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10월 말 종가가 2650160 2650160 그리고 이제 현재 기준 그리고 월 계산을 좀 편하게 하려면은 11월 저점으로 잡을까요? 잠시만요. 공공
10월 말 저점 대비 11월 1일로 할게요. 네, 이쪽은 12월 2일 12월 2일이 첫 거래일이니까 12월 02일 저점 대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까지의 상승률이 나오니까요. 종가 상승률, 그다음에 고점은 그대로 놓고 그렇게 해서 다우지수의 11월 2일 저점은 26,691.28포인트. 10월 말 11월이니까 같은 위치로. 그렇게 되면은 상승률이요. 종가 기준, 저점에서 종가 기준까지 해주면 얼마? 16.70이 나옵니다. 16.70 오른 거예요. 그리고 S&P 500 지수는 저점이 얼마죠? 3,279.74. 그리고 고점 똑같고 종가 똑같고 퍼센테이지는 얼마예요? 18.51.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800 1830 95 이렇게 해서 얼마 올랐죠? 27.93. 굉장히 큰 의미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못 간다고 했죠. 저런 그 종목군들의 기준이. 니케이 쪽의 경우가 22,948.47 이게 저점 대비 상승률이 얼마? 25.41. 거의 그 나스닥 쪽에 연동이 돼 있는 거죠. 이쪽도. 그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얼마일까요? 2238.8.7 하나. 잠시만요. 음. 2238.7 하나. 그리고 최고점이 3141.02. 그 다음에 종가는 2985.01. 그럼 어떻게 돼요? 33.34. 윤곽인 조금씩 잡히셔야 돼요. 좀 전에 제가 하나 잘못한 게 있어서 다시 다 됐어요. 이제 거의 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봅니다. 코스피 지수, 전기전자 업종.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자료 부분을 66으로 잡는다 그랬죠. 자, 11월 2일 날 기준에 저점이 2315.30 그렇게 돼 있고 상승률이 34.78. 가장 많이 올랐죠. 근데 가장 많이 올랐는데 그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준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전기전자 업종은 어떻게 되죠? 자, 보시겠어요.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이 21,165.80 그리고 요 상승률이 49.68. 그다음 삼성전자 하이닉스 남았습니다. 0066. 삼성전자가 일본 기준에 0066. 11월 잠시만 600 0067로 해야 되나요?
한 칸이 저쪽에 저 휴장일이 있어서 그런가 매출수 감소 사절 뭐 이런 거. 하이닉스 기준이 얼마? 최저가가 79,200원. 그리고 결국은 올라온 상승률이 60.98. 삼성전자는요? 56,000원. 상승률이 49.11. 니케이 쪽 수정할게요. 65로. 왜냐면은 11월 2일로 잡아야 되니까 24%가 되네요. 24.60. 이렇게 하고 23096. 23096 79. 오케이.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기전자 업종도 수정을 하고 0067. 왜냐면 11월 2일부터 정확히 잡아야 되니까 비교 대상이 60883 대비 53.72.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얼마요? 22670. 상승률이 37.69. 자, 보겠습니다. 이제. 자, 복잡하죠. 되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오늘 야간 교육 하나씩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 쭉 볼게요. 지울 건 이제 또 지우고 너무 많이 복잡해졌으니까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2시 30분까지고 전화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전화 받는 분들도 정신이 없고 복잡하고. 그리고 조정이 지속될 것이냐 랠리가 지속될 것이냐 이제 3,500포인트 기준 잡고 기본적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놓고 볼 때 1월 말에서 이제 2월 중순인데 2월 중순에서 늦어도 3월 말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3,500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면 3월 말까지 기준 잡으면 3,800포인트. 월봉상의 조정 vs 랠리도 아니고 랠리 지속. 그래서 월봉 기준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3,800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기본적 기술적 분석 기준에서 이제 요 기준은 800을 기준을 잡는데 요 기준에서 이제 월봉 갭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코스피 갭 기준 3,800p. 그 다음에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글로벌 증시 추세 강화. 이렇게 설정을 해서 좀 놓고 봅니다. 그렇게 놓고 보고 그 다음에 2021년 시장 주도 업종은 당연히 이제 시장 대비 1.5에서 10배 수준의 강세. 그렇게 해야 되는데 타당한 실적, 뭐 정부 정책 등 명분이 있어야 되죠. 실적 앤드 정부 정책 등
이렇게. 그리고 이제 1분기 목표 2021년 상반기 목표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기준은 뭐 일단은 1조 이상 종목 시가총액 그 기준도 지금 뭐 종목군 정리 안 되고 있죠. 체크리스트에 다 넣어놓으라고 하세요. 그럼 안 빼먹겠지. 1조 이상짜리 요것도 이제 빼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27일 날 기준에서 이제 애플 관련된 실적이라든가 인텔 관련된 실적, 공매도 포지션, 이것도 이제 지난 내용이니까 좀 빼드릴게요. 그 다음에 FOMC 1월 정례 회의에 대한 해석 부분도 표가 있으니까 이제 표 기준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수급 범위에 있어서는 일자별 종목별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인데 이제는 1,000억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장세, 그렇게 해서 3,000억에서 5,000억 정도, 3,000억 정도는 돼야 지금 아무래도 20위권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시죠. 저도 5,000억 정도가 돼야 10위 안에 들어오는 날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거래대금이 1,000억 정도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거래대금이 뭐 작년 그 기준 대비 어마어마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작년 이맘때에도 코스피 거래대금이 5조 미만인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뭐 45조씩 9배 10배씩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대금이 3,000억이 돼도 뭐 상품까지 다 포함했을 때 20개가 넘어요. 이 정도 20개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환급성을 가지고 가는 거지. 밑에 종목 변동성이 있다고 해서 볼 것 같으면은 뭐 주가 시세 상위 종목 보면 되죠. 상승률 상위 종목, 상승률 상위 종목 보면 되죠. 근데 이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거래대금이 안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나 대박 냈어야 하면 그거를 마케팅하는 친구들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승률이 나오더라도 거래대금이 있어야 돼요. KB 오토시스 뭐 상한가 가긴 했지만 700억, 성한 같은 경우에 5천만 주면 얼마예요? 500억 600억 뿐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안 되고 거래대금 기준으로 좀 놓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20위권 정도 되려면 이제 3,000억 이상, 그리고 5,000억 이상짜리 종목 위주로 보시면 그럼 금호소규모 이런 종목 있잖아요. 다 이런 종목에서 기준을 다 잡아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점에서 이제 바꿔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계속 1,000억에서 시대가 바뀔수록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윤정도 교재도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바뀝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 동학개미의 실체 부분에 있어서 자칫 개인 선호 종목에 대한 내동매매를 부추길 수 있어요. 개인 선호 종목에 대한 극대형주가 아닌. 그리고 개인 투자 비중을 상장 주식수의 퍼센테이지로 확인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개인들이 아무리 많이 샀다 해도 금액으로 자꾸 얼마나 샀어요, 이만큼 샀어요, 이거 하지 말고 퍼센테이지로 그래봐야 8%, 그게 뭘 많이 산 거야. 간접 상품, 간접 투자 상품, 주식형 펀드 수탁액으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주식형 펀드 수탁액 잔고에 대한 자금 증가 여부 확인.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어떤 정책을 펼 거냐. 그래서 이제 수급 범위도 방송 원고의 기준점으로 보시면 돼요. 좀 전에 이제 방송 원고들 몇 개 올려드렸는데, 예를 들면은 60한 5강 정도의 수급 범위가 그대로 있나 모르겠어요. 64강 정도에 있나? 동학개미들의 이제 수급 범위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짧게만 넘어갈게요. 오늘 할 게 많으니까. 동학개미의 수급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지. 64강에 있겠다. 64강 거 좀 올려드릴게요. 60 지난주 거 그 방송 자료 다 올려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 64강의 기준점에서 자료 일주일치 올려드리면 이걸 보시라는 건데, 뭐냐면 개인들의 그 예를 들면 삼성전자 무지하게 샀다 그러잖아요. 8%뿐이 안 샀어요. 8%는 적게 샀다가
개념을 떠나서 금액으로만 막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에 또 2조를 샀어요. 1조 6천억을 삼성전자 샀어요. 개인들이 뭐 얼마를 샀어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기아차에 대해서 1조 6천억, 1조 8천억을 개인들이 샀어요. 아우 정신 나간 것도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날라차게 해가지고 그냥 기아차에 1조 8천억을 샀으면 주식수를 얼마나 샀는지를 계산을 해보고 퍼센테이지 기준을 잡아봐야죠. 그 흐름이 기아차의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흐름이 되느냐, 개인들이 흥분해서 기아차를 들어 올린 거냐, 그 기준 놓고 봐야 되겠죠. 기사 내용 보니까 뭐 1조 8천억 샀어요의 기준이 있는데 개인들이 1조 8천억이면은 10만 원 잡고 얼마예요? 1,000만 주인가요?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맞네요. 1,000만. 그러니까 2천만 주 예를 든다면 2천만 주 살려면은 개인들이 2천만 주 살려면 언제부터의 기준을 잡아야 돼? 작년 이후로 기준을 잡아야 되나요? 한번 쭉 볼까요? 누적으로 해서 2천만 주가 되려면 뭐 2천만 주 되려면 작년 뭐 볼 필요도 없겠네. 여기서 가장 높은 시점이 3,800이니까 그러면은 11월부터로 잡아도 되겠네요. 그죠? 11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뭐 개인들이 뭐 얼마나 샀다는 거야? 1,500만 주 샀다고 칩시다. 1,500만 주. 기아차에 대해서 1,500만 주를 샀으면은 퍼센테이지로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4%입니다. 그죠? 4%인데 기아차에 대해서 외국인과 주요 주주 지분을 합치면 80%입니다. 기아차의 지분에 대해서 외국인과 외국인 쪽 지금 5% 이상 신고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주주 지분 플러스 외국인 하면은 80%야. 80%의 기관들도 일부는 갖고 있겠죠. 아니 수많은 기관 상품인데 없겠어요. 주식형 펀드 수익 잔고가 지금 한 70조 하나, 66조 하나요? 70조? 어찌됐건 70조라고 칩시다. 좀 이따 또 보면 되고 70조에서 기아차에 대해서는 시가총액 비중이 기아차도 이제는 뭐 0.5% 일정 범위 수준이 되잖아요. 기아차 40조면은 나눠보죠. 40조 나누기 2,000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2,000조에 1%, 2%네. 기아차 비중이 2%네요. 2%. 그죠? 전체 시장에서 기아차 비중이 2%예요. 그러면 기관들이 최소 2% 이상 갖고 있겠죠. 기아차에 대해서. 최소 2% 이상 갖고 있단 말이에요. 코스피 200 지수의 해지로 기준을 잡으면 코스피 200 지수의 해지 기준의 물량이 한번 그것도 명확하게 봅시다. 우리가. 어설프게 무슨 뭐 이래라 저래라 이러쿵 저러쿵 그 노래도 있는데 말이야. 그죠? 이러쿵 저러쿵 쿵쿵 노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코스피 200에 대해서 코스피 200 선물 해지하잖아요.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1,900조란 말이에요. 코스피 200 종목이. 그러면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비중을 코스피 200 인덱스를 추정하는 쪽에서 편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조 원 나누기 19조 1,900조니까 2.15%. 2.15%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 시가총액 기준에서 2.15. 그럼 2.15를 갖고 있다고 치면 전체 그 기준에서 2.15%의 비중, 2.15%의 비중, 2.15%의 비중. 그러면 전체 이제 그 기관들의 운영 자산, 대주주 지분 빼고 그다음에 외국계 지분 빼고 나머지 물량에 나머지 이제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그 물량의 2.15% 정도를 기아차에 대해서 기관들이 가지고 있다. 그 금액 대비. 그것도 쭉 계산해 주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개인들이 이 4%라면 뭐 적지 않은 물량이지만은 4%를 가지고 기아차의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건 되지가 않아요. 매일매일로 놓고 보시더라도 물론 변동성이 큰 날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뭐 물량 떠안았는데도 5% 오른 날 개인들이 들어 올렸다? 그게 아니죠. 매도와 매수를 놓고 볼 때 거기에 거래량이 터져 있는 날은 시스템 매매, 그게 뭐라 그랬어요? 고빈도 매매가 들어오는 날 거래가 터진 거고 순수한 개인들에 의해서 거래가 터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게임스탑도 어떻게 돼요? 게임스탑의 기준에서도 게임스탑의 공매도에 대해서 개인들이 물량을 사서 뭐 들어올렸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헤지 펀드들이 게임스탑을 공격을 했다라는 해석도 나오죠. 분위기를 타고 들어가서. 어찌됐건 지금의 기준은 개인들의 이제 동학개미에 대한 그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런 종목의 기준이 아니라 소형주의 기준에
개인들이 물량이 많이 들어가서 비중이 높아지면 그 낭패를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소형주의 기준에. 그래서 수급범위에 있어서는 동학개미의 실체는 오히려 고빈도 거래에서 찾을 수도 있음. 동학개미가 거래량, 그러니까 대형주의 거래량이 크게 터졌는데 그 거래량 속에서 동학개미가 기준을 잡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의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다면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수급범위는 이 정도에서 하고 나중에 또 주요할 때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 그 운수장비 업종이 미치는 영향력 부분도 한번 계산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내용인데, 이것도 전략을 잡아드렸던 부분이니까 지워드릴게요. 이거 왜냐하면 표로 이제 우리가 작업 다 하고 있으니까 이거 매일매일 기계적으로 이제 그 나올 수 있게 한 명 지정해서, 그러니까 저런 내용도 지금 누군가 지정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업종별로 하고 삼성전자. 그러니까 그 정도도 다 맞게 알아듣고 다 한다고. 그것도 못한다면 고등교육 받은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지. 기계적으로 매일매일 나와야 되고, 이제는 표 작업도 다 할 거예요. 경제지표 한동안 안 보여드렸죠. 경제지표 다 작업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아침마다 나오는 경제지표 클릭해서 들어가면 다 뽑을 수 있어. 장중 내내. 야간 우리가 방송 갖고 나갈 때 전날 미국의 경제지표, 그 다음에 당일날 발표되는 지표, 예상치 전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각국의 중앙정부의 대책은 이렇게 따른다라는 거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바닥을 찍을 때에 이러한 악재가 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올려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금리, 외환시장, 상품시장, 부동산시장 전부 다 동향을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조금 이따 바로 설명을 드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주도주의 기준거래량, 이렇게 일자별 기준 이런 거 그렇게 돼 있고, 요것도 따로 잘라서 드릴게요. 왜냐면 이걸 다 드릴까? 이걸 드려야겠다. 드릴게요. 여기서 한 페이지 나오지 않아서 이제 자르려고 했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게임스탑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게임스탑의 그 흐름에 있어서 게임스탑의 흐름을 좀 공부를 하시면 재밌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시황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게임스탑 관련된 이번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내용, 그게 어떤 것이 중요한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출석 체크 한번 들어갑니다. 뭘로 할까요? 슈퍼볼 빵빵빵 갑시다. 조금 이따 한 번 더 슈퍼볼 빵빵빵 하겠지만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질문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 주말 내내 슈퍼볼 빵빵빵, 슈퍼볼 빵빵빵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고, 슈퍼볼 빵빵빵, 그리고 게임스탑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께 교육 잡아드리고 해야 되니까 슈퍼볼 빵빵빵 빨리 지금 자료를 딱 올려주시면 돼요. 지금 뭐 출석 체크 쭉쭉쭉 해주시니까 올려주시고, 우리 방송 원고, 주간 단위 원고를 다 올려주세요. 도서도 좀 올려주시고, 뭐 이것저것 드릴 수 있는 거 뭐 다 주세요. 풍문으로서도 주시고, 슈퍼볼 빵빵빵. 그리고 슈퍼볼 빵빵빵, 슈퍼볼 빵빵빵. 자, 슈퍼볼 빵빵빵. 자, 여기 이제 자료들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우리가 지금 동영상 부분도 오늘 이제 그 자료 보내주세요 하신 분들 거의 제가 대부분 다 보내드렸어요. 근데 한 3시, 15시 이후에 자료 보내주세요 하신 분들은 이제 못 보내드렸는데, 그것도 내일 중으로 싹 다 보내드릴 겁니다. 기다리시면 다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자, 여기 우리 유튜브에서도 좋아요. 요즘에 좋아요가 오늘은 많이 눌러주셨는데, 이게 지금 뭐지? 내가 저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안 해놨나? 아닌데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맞죠? 300
247분이 시청하고 계시네.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오신 건데 그러면 기아차 애플카 이런 것 때문에 같이 기준이 잡히나 보다. 이거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리고 좋아요 357분이면 오늘 좀 욕심 내봐야지. 그러면 37에 21 75 35 250분은 좋아요 해주셔야지. 250분은 좋아요 해주셔야죠. 그죠? 우리가 동네 창피하게 좋아요가 70% 이상은 나와야지. 제가 최대한 오늘 열심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자고요. 그래서 슈퍼볼 빵빵빵 갑시다. 중간중간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좋아요 눌러주시지 확인하고 자료도 더 뿌려드릴게요. 오늘 유튜브 쪽에도 기존에 말씀드렸죠. 유튜브 쪽에도 지금 유튜브 쪽에도 안내 단 하나도 없어. 인원이 우리가 하면 뭐해? 정 PD 있잖아. 유튜브 쪽 본인이 담당해가지고 거기다가 카카오 쪽 오시는 링크도 드리고, 그리고 뭐 문의 전화 안내번호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앉아가지고 뭐 시간 다 지키고 시간 지키러 온 거야 여기. 전달을 해줘요.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자료 이제 지금 바로바로 올라갈 거예요. 자, 시황부터 들어가는데, 저 시황을 이제 검토하실 때에 IT하고의 연관관계 부분을 보세요. 그러니까 윤정두가 이제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제 IT를 좋아를 한다. 그거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객관적인 사실 부분도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유튜브 쪽에 뭐 354분이시면 뭐 만만치 않은 인원이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그죠? 총 인원 동접이 지금 카카오 TV까지 하면은 거의 700분 정도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카카오 TV 링크도 37명 임직원 방에 좀 올려줘 보세요. 카카오 TV 쪽에 몇 분이 계신지 저도 한번 들여다볼 테니까. 자, 그러면은 교육 내용을 조금 더 확대를 할게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황 전체 시황 아까 정리한 거 보여드리고, 두 번째 부분이 자동차 업종 잡아드리고 내일 공약주 이렇게 봐드리려고 했는데, 주도주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정 PD도 마찬가지로 모니터링하면은 주요한 내용 들어보다가 나오면 다 쪼갤 수 있도록 지금 정도 기준에서 한번 쪼개면 돼요. 아까 계속 포인트만 잡아놨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가니까